제가 알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지금 이제 문화시설로 변신한 부천 아트벙커. 그러니까 예전에 삼정동 소각장으로 불렸었죠. 그것도 아마 한 20년 정도 소각을 한 이후에 이게 내구 연한이 다 돼서 이제 문을 닫고 지금 부천 아트벙커로 변신을 한 거고, 지금 현재 이제 대장동 소각장이 운영 중인 건데, 부천시의 쓰레기는 그동안 어떻게 좀 처리가 됐었고, 그다음에 소각장 언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이 됐었는지, 뭐 이런 현황이나 역사에 대해서 조금 한번 훑어 주시겠어요? 부천시 벌말로 122일원이에요. 1원인데 이제 거기가 환경 기초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하수 정말 처리장이 약 한 30만 원 제곱미터의 부지에 있고, 우리 그 자원순환센터가 약 13만 제곱미터의 이제 그 부지에 약 한 5만 제곱미터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설을 거기에 시작한 준공이 약 2000년도에 준공을 한 거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삼정동에 자원순환센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중동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하던 시설인데, 이제 중동 신도시가 생기고 도시가 이제 팽창하면서 이런 쓰레기 소각도 배출량이 많으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부천시의 외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는 지금 상동 신도시도 없었고 중동 신도시만 있던 시절이니까, 지금 위치라고 그러면 아주 우리 부천시에서는 외곽에 있는 정도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현황이나 이런 거를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시가 일일 전체 이제 쓰레기 양은 한 611톤 정도가 발생을 한 걸로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이제 폐기물이 약 한 298톤, 그 다음에 음식물이 약 188톤, 대형 폐기물 47톤, 재활용 78톤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시의 소각로에서 이제 소각이 되는 이제 쓰레기가 240톤 정도, 일일 한 240톤 정도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4톤 정도가 수도권 밀입지로 이제 가는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깊이 이제 좀 들어가 보니까, 이 준공할 당시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까지 같이 소각을 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2005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음식물은 소각을 할 수 없게 그래서 이제 음식물은 이제 별도 처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음식물도 침출수도 빼고 거기에 나오는 유분도 이제 관련 업체에서 가져가고, 탈지 케이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슬러지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처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대장동 소각장이 지금 어쨌든 현재 시설 가지고는 앞으로 뭐 대장동 신도시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시설도 노후화됐고. 그래서 이제 뭐 현대화, 광역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대체 이 광역화 얘기는 언제부터 좀 나오게 된 건지. 아까 말씀 이렇게 쭉 하셨는데,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일단 아까 우리가 흐름상에 우리 부천시가 점점 이제 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팽창하니까 당연히 그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조금씩 더 필요한 그런 것들이 생길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또 오래됐으니까 다시 뭔가 허물고 다시 해야 되고, 당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말의 그런 진행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진행 과정에서 전임 시장인 김만수 시장이 일단 강서구와의 어떤 광역 체계는 좀 하도록 이제 만들어놨어요. 기반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 이제 장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부분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대장동이 또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렇게 되니까 또 대장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또 일정 부분 또 늘어날 것이고, 또 수도권 매립지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 종료가 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우리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일들이 이제 기본 바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강서구라 할 때도 좀 반발은 있었지만, 그 강서구가 사실은 좀 미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게 인천까지 할 때랑은 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이 자연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자연스러웠죠. 그러니까 광역화 이슈가 갑자기 한꺼번에 터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김만수 시장 때 강서구하고의 어느 정도의 그런 조율이 있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이끌어 왔었고, 그게 가장 증폭된 거는 2020년 총선 때, 작년 총선 때 이제
옆 지역구인 송영길 국회의원께서 이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관여화를 인천에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에 있는 것을 함께 쓰도록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송영길 의원의 선거 공보물에 있었고 그것을 필두로 해서 갑자기 대장동 식구들은 우리 주민들은 그건 무슨 소린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본인이 공약을 할 정도라고 하면 이미 사전에 부천시하고는 협의가 네. 있었나 이런 네. 오해를 할 정도의 그 강력한 워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나 우리 강서구나 우리 대장동에 고유하게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제한점이 뭐냐면 고도 제한 때문에 이 고도 제한이 이 현대화하는데 왜 필요하냐면 굴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우거나 뭐 하거나 이걸 뭐 소각하거나 뭐 네. 뭔가를 내보내야 되는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 시설 중에 하나가 굴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송영길 의원은 그 고도 제한에 우리 인천시가 문제가 되니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도 제한이 58m인데 40m 이상이 우리는 40m 이상으로는 할 수 없으니 40m로는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없습니다라고 송영길 의원께서 선거 공보물에 구체적으로 워딩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 시장은 이제 하시겠다고 하니 대장동 주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총선 때부터 이끌어온 광역화의 조짐이 지난 2020년 저희도 몰랐어요. 2020년 11월 달에 느닷없이 인천과 강서와 협약식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화두가 됐습니다. 김문수 시절부터 추진되어 오던 강서구의 광역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던 것이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하여 점점 거기에 이제 대장동 신도시 개발이 있었겠죠. 거기에 점점 계속 지나쳐 가면서 인천, 강서, 부천이 함께 한다는 아예 화두가 딱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시민들은 전혀 시민들과 협의되지 않는, 전혀 한 번도 대두되지 않는 이 사실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러면서 광역화를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쓰레기 소각장 시설이 15년이면 사용연한이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우리 부천시도 사실 그 사용연한이 됐는데 환경부에 이제 다시 이제 심의를 받고 유지 보수를 해서 더 사용을 할 수 있다 해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 쓰레기 소각장의 재건설 사업에 대한 고민은 시에서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는데 우리 시의 그 전체 재정 상태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광역화를 하게 돼도 뭐 7,8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 단독으로 하더라도 이제 소각 4,470톤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음식물 처리라든지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다 하면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가 봐요. 네. 그 예산을 우리 시가 이게 지금 기간을 보면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8년도 하반기 정도는 이제 현대화한 쓰레기 소각장을 사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그 기간에 이제 우리 시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광역화를 해야 되겠다, 뭐 현대화해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한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뭐 시가 지금 의지대로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도 이거를 이제 통제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주민들도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지만 이제 행정이 효율과 무슨 경제성만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주민들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서로 의견을 절충을 하고 그 절충된 합의점을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 추진을 하는 것이지 옛날에 우리가 개발 독재 시대처럼 그냥 밀어붙여서 한다는 거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추진하기가 어렵고 그 저항을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 건지는 의심스럽습니다.